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기업은 리커전 파머시티컬스입니다. 나스닥에서는 티커 RXRX, RXRX로 거래되고 있는 회사죠. 여기가 그냥 일반적인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기보다는요. AI,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로봇 다동화 기술을 아주 전면에 내세워서요. 신약 개발의 판 자체를 바꾸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소위 말하는 테크바이오, 그러니까 테크바이오 기업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맞습니다. 기술이 중심이 되는 바이오 회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나 로슈 같은 정말 글로벌 거대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미래 혁신 기업이다. 이런 기대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보면 아직 상업화된 제품이 없어요. 그리고 연구개발, R&D 비용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누적 적자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고위험 성장주다 이런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는 참 시각이 엇갈리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양면성이 뚜렷한 회사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리커전의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떤지, 또 핵심 기술 경쟁력은 뭔지, 성장 전략이랑 시장 환경,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전망까지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케이, let's unpack this. 먼저 지금 리커전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보죠.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면요. 2025년 10월 말에는 한 $5 중반대였는데 11월 초 들어서 $4 초반까지 좀 하락을 했어요. 네, 단기적으로 좀 빠졌죠? 그렇죠. 이러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계속되는 재무적인 손실 문제라던가 아직 임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파이프라인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좀 반영된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요. 동시에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12개월 목표 주가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6 중반 정도가 나와요. $6.30에서 $6.60 사이 정도요. 현재 주가보다는 꽤 높은 수준이네요. 네, 그렇죠. 현재 주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기적으로 재무적인 위험이 있고 주가 변동성도 크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가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여기에 대한 기대감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우려와 장기적 기대가 교차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리커전이라는 기업의 현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의 본질을 알려면 재무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그렇죠. 숫자를 봐야죠. 리커전의 재무 구조는요, 사실 임상 단계에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부 기술 라이센스 수익이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수익이 발생하기는 해요. 그런데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그러니까 R&D 비용이 훨씬 크다 보니까 영업 손실이나 순손실이 아주 크게 발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R&D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3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요. 이게 파트너십 수익 인식 시점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는데 이번 분기 총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일시적으로 감소했어요. 한 $517만 5천 정도? 수익은 줄었군요. 네. 그런데 반면에 연구개발 비용은요. 1억 2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2%나 증가한 수치예요. 와, 62% 증가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판매 관리비 같은 걸 포함한 총 운영 비용도 1억 7,700만 달러 이상으로 이것도 43%나 늘었습니다. 비용이 정말 크게 늘었네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건 회사가 이 리커전 OS라는 플랫폼 기술을 고도화하고 또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데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결과로 이 분기에만 영업손실이 1억 7,200만 달러가 넘었고요. 누적된 적자 규모도 상당합니다. 그렇게 적자가 큰데도 불구하고 재무 안정성은 비교적 괜찮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 현금 보유 능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리커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6억 5,900만 달러, 거의 6억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오, 생각보다 현금이 꽤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10월 초에 로슈 그리고 제넨텍과의 협력에서 마일스톤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3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걸 더하면 가용 현금이 약 7억 8,500만 달러 수준까지 늘어난 거죠. 그럼 8억 달러 가까이 되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이 정도 현금이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운영 활동이나 연구 개발 활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외부 자금 조달 없이도 2027년 말까지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27년 말이요? 그럼 한 2년 이상은 버틸 수 있다는 거군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단기 유동성 측면에서도 좀 살펴보면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한 5억 8,7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 부채 한 1억 6,400만 달러, 그리고 장기 부채 한 2억 1,900만 달러. 이거를 합친 금액보다 훨씬 많아요. 부채보다 유동자산이 많다. 네, 그래서 당장 유동성 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7년 말까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예측은 일단은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매년 수억 달러씩 현금을 계속 쓰는 거잖아요. 정말 추가 자금 조달 없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없을까요? 이게 또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물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랑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 파트너십 마일스톤 유입 금액, 이걸 다 고려해서 나온 예측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임상 개발이 예상보다 좀 늦어진다거나 혹은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대규모 투자가 갑자기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럴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거거든요. 유상증자 같은 거죠. 근데 이건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현금 소진 속도랑 앞으로의 자금 조달 계획은 계속해서 아주 면밀히 지켜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재무적인 체력도 중요하지만 위커전의 진짜 가치는 역시 그들이 가진 독특한 기술력,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리커전의 심장이라고까지 불리는 리커전 OS, 리커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이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이 핵심 경쟁력일 텐데요. 전문가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Here'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이 리커전 OS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컴퓨터 안에서만 돌아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이들은 아주 고도로 자동화된 로봇 실험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수백만 건의 실제 생물학 실험을 수행합니다. 로봇이 하는 거죠. 수백만 건이요? 와,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 실험 과정에서 세포에다가 다양한 약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유전적인 변화를 줬을 때 나타나는 아주 미세한 변화들 있잖아요. 이걸 고해상도 이미지로 다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나게 방대한 시각적 데이터를 AI,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모델을 만들고 또 신약 후보 물질과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실험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마치 신약 개발 과정을 데이터에 기반한 생물학적 공장처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원의 직관이나 우연에 기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산업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거죠. 네, 그 결과로 리커전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데이터가 무려 65 페타바이트, PB라고 하죠. 65 PB가 넘는다고 합니다. 65 페타바이트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흔히 스트리밍으로 보는 고화질 영화 있잖아요. 그건 수백만 편 볼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데이터의 양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데이터가 아주 표준화된 실험 환경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생성된 고품질의 다차원적 데이터라는 점이에요. 아,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즉, 세포 이미지 정보뿐만 아니라 그 세포에 어떤 화학적 처리를 했는지, 어떤 유전적 조작을 가했는지 등의 정보가 아주 정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따라하거나 복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리커전만의 독점적인 데이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커전 AI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연료가 되고요. 또 경쟁사들 대비해서 강력한 기술적 해자, 즉 경제적 해자 모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시스템처럼 들리는데요. 그럼 실제로 이 플랫폼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걸 증명한 사례도 있습니까? 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리커전이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조금씩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특정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단백질을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 표적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을 찾아내고 실제 임상시험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는 데까지 이 전체 과정이 보통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5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꽤 오래 걸리죠. 그런데 리커존은 이걸 18개월 만에 완료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5년 걸릴 걸 18개월 만에요? 와, 엄청난 단축인데요. 그렇죠. 물론 이게 아직 최종 신약 승인까지 이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AI와 자동화 기술이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의 시간과 비용을 정말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그 잠재력을 보여준 중요한 증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잠재력은 분명히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리커전은 어떻게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성장 전략도 한번 살펴보죠. 크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리커전의 성장 전략은요, 크게 보면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축은 방금 말씀드린 리커전 OS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직접 임상 개발까지 진행하는 것이고요. 자체 개발이군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로슈나 바이어 같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리커전의 기술력을 제공하고 공동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거죠.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자체 개발도 하고 협력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먼저 자체 파이프라인 현황을 좀 보면요. 현재 여러 후보 물질들이 임상 단계 또는 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EC-617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건 CDK7이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종류의 진행성 고형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임상 1상과 2상을 같이 진행 중인데 초기 데이터에서 종양 항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좀 보여줬고요. 또 부작용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오, 항암제 쪽에서 초기 성과가 있군요. 네. 또 다른 예로는 REC-4881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건 MEAK12 억제제인데요.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영어로는 FAP라고 하죠. 대장에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 이상의 용종이 생기는 좀 희귀한 유전 질환입니다. 이 FAP 치료제로 개발 중인데 이것 역시 긍정적인 초기 데이터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희귀질환 쪽도 공략하는군요. 그런데 개발하는 모든 파이프라인이 다 성공적일 수는 없을 텐데요. 혹시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원래 성공 확률이 매우 낮죠. 실패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뇌해면상 혈관기형, CCM이라고 부르는데요. 뇌 속에 있는 미세 혈관들이 비정상적으로 뭉치는 질환입니다. 이 CCM 치료제로 개발하던 REC-994라는 후보 물질이 있었어요. 네. 이 경우에는 임상 2상 시험에서 위약, 그러니까 가짜약이죠. 위약 대비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아, 실패했군요. 그럼 그건 그냥 끝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료 효과 입증에는 실패했지만 약물 자체의 안전성은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층에서는 이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후속 연구 방향을 다시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패에서도 배우는 게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외에도 신경섬유종증 2형, NF2라고 하는 또 다른 희귀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 REC
2282도 있고요. 주로 이렇게 희귀질환이나 항암제 그리고 신경과학 분야에서 여러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트너십 이야기가 중요해지는데요. What's fascinating here is 리커전이 자체 개발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아, 파트너십이요? 네, 특히 스위스의 거대 제약사죠. 로슈, 그리고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과의 협력은 그 규모 면에서 정말 상당합니다. 신경과학 분야하고 특정 항암 분야에서 최대 10년 동안 협력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10년이요? 장기 계약이네요. 그렇죠. 이 계약을 통해서 리커전은 계약금하고 초기 단계별 성공 보수, 즉 마일스톤이죠. 이걸로 이미 5억 달러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와, 5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죠? 거의 6천억 원이 넘는 돈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개발 단계가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리커전이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 총액이 최대 1,000억 달러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1,000억 달러요?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물론 이건 모든 단계가 다 성공했을 때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로슈 측에서도 리커전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제약사인 바이올과는 섬유화 질환 분야에서 또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로슈와의 계약 규모는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아까 엔비디아의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엔비디아와의 관계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다른 제약사들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AI 기술 분야에 어떻게 보면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로부터 5천만 달러의 직접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를 직접 받았다고요? 네,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직접 지분 투자를 한 거죠. 게다가 투자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엔비디아의 최첨단 컴퓨팅 기술, 예를 들면 GPU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용 AI 모델을 공동으로 훈련하고 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 기술 협력까지 같이 하는 거군요. 네, 이건 리커전이 가진 AI 기술과 그들이 축적한 데이터의 가치를 엔비디아 같은 최고의 기술 리더가 인정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슈나 바이엘,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들은 리커전에게 단순히 안정적인 연구 자금을 제공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가 더 있을까요? 첫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의 플랫폼 기술력을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들로부터 검증받는 효과가 있고요. 둘째로는 나중에 혹시 신약이 성공해서 상업화되었을 때 시장에 접근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의 위험 부담을 파트너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위험 분산 효과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들은 리커전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자체 개발과 파트너십, 이 두 개의 엔진을 잘 조화롭게 가동하는 것이 리커전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겠군요. 자, 그럼 이제 기술력과 파트너는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치고요. 기업 외부 환경 요인, 그러니까 거시적인 흐름도 무시할 순 없겠죠. 패스틀 분석이라고 하죠. 정치, 폴리티컬, 경제, 이코노믹, 사회, 소셜, 기술, 테크놀로지컬, 법률, 리걸, 환경, 인바이러멘털 요인들을 통해 리커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외부 요인들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거시 환경 요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법률, 폴리티컬, 리걸 측면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식품의약국이죠. FDA를 비롯해서 각국의 규제 당국들이 AI를 활용해서 개발된 신약의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승인할 것인가, 이 정책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AI 신약에 대한 규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AI 신약 승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리커전 같은 회사들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또 워낙 방대한 환자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유럽의 GDPR이나 미국의 히파 같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도 필수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AI가 만든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을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률 규제 문제가 중요하네요. 경제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자금 조달 문제와 직결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금리 변동이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런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리커전처럼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특히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요인은 좀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회적 요인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고 또 아직 정복되지 않은 희귀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건 결국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리커전 같은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은 리커전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회 요인이자 동시에 핵심 동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기술 측면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AI, 머신러닝, 로봇공학,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능력의 발전, 이 모든 것들이 리커전 비즈니스의 핵심 동력입니다. 특히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생성형 AI 같은 최신 기술들이 앞으로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AI를 신약 개발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점차 제약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 역시 리커전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ESG 경영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대규모 자동화 실험실을 운영하다 보면 에너지 소비량이나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환경 보호나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강조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죠.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외부 환경 속에서 리커전이 가진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와 위험 요인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스워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강점, 스트렝스는 역시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독보적인 리커전 OS 플랫폼, 그리고 이를 통해 축적된 방대하고 고품질의 독점 데이터, 이걸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아야겠죠. 네, 그리고 또 강력한 파트너 네트워크도 빼놓을 수 없죠. 로슈, 바이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는 분명한 강점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약점, 위크니스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재무적인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역시 지속적인 재무 손실과 그에 따른 높은 현금 소진율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자금 조달을 계속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또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상업화에 성공시킨 신약이 없다는 점도 명확한 약점입니다. 이건 임상 개발 과정의 높은 실패 위험과 그로 인한 주가 변동성으로 직접 이어지는 문제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공매도 비율이 높다는 것도 약점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것도 주목해야 할 약점입니다.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 대비 공매도된 주식의 비율이 30%를 넘나들 정도로 매우 높아요. 이건 시장의 상당수 참여자들이 리커전의 미래 가치나 현재의 밸류에이션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약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0%면 정말 높은 수치네요. 자, 그럼 기회, 오퍼추니티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회 요인으로는 일단 AI 기반 신약 개발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연평균 30%에서 40% 이상의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이건 리커전에게 아직 큰 기회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대형 제약사들, 이른바 빅파마들이 내부 R&D 생산성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리커전과 같은 외부의 혁신적인 AI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을 점점 더 확대하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리커전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로 있지만 위협 요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위험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경쟁 심화입니다. 리커전과 유사하게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경쟁사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슈레딩거라던가 인실리코 메디슨, 엑센시아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회사와의 기술 경쟁뿐만 아니라 우수한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많군요. 네. 그리고 아까 패스틀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AI 신약 개발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고요. 또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 환경 악화는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거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어서 위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공들여서 맺은 파트너십이라도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파트너십이 중단될 리스크도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This raises an important question.
왜 이렇게 높은 공매도 비율로 대표되는 시장의 아주 회의적인 시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보유나 중립 의견이지만 현재 주가보다는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시각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시각이 달리는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은 현재 눈에 보이는 리스크, 예를 들면 재무적인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또 현재 주가가 실적 대비 너무 높다는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임상시험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같은 좀 단기적인 위험 요인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 리스크에 집중한다. 그렇죠. 반면에 애널리스트들은 당장의 재무적인 어려움이나 임상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리커전이 가지고 있는 그 독보적인 AI 플랫폼 기술의 근본적인 가치, 그리고 로슈나 엔비디아 같은 강력한 파트너십이 앞으로 가져올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즉 미래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 평가와 미래의 가치 평가 사이의 괴리군요. 네, 현재 실적이나 위험보다는 미래의 가능성, 그 잠재력에 더 중점을 두느냐 마느냐에 따른 시각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베팅하는 전형적인 성장주, 특히 이런 기술 기반 성장주가 가진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는 고위험 고수익,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의 정말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what does this all mean? 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현재 나와 있는 재무제표 숫자나 혹은 개별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공 확률 같은 것을 계산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AI, 인공지능이라는 이 파괴적인 기술이 과연 제약산업의 미래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믿음 혹은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리커전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쩌면 AI가 바꿀 미래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리커전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볼 때 정말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겠죠. 네, 먼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보자면요.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특히 항암제처럼 시장 규모가 큰 분야에서 임상 2상이나 3상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아주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데이터로 발표되는 겁니다. 와, 그럼 정말 대박이겠네요. 그렇죠. 이와 동시에 로슈덴과의 파트너십에서도 약속되었던 대규모 마일스톤들을 계획대로 착착 달성해 나간다면 기업 가치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리커전 OS 플랫폼의 효율성이나 예측력이 계속해서 실제 데이터로 입증이 된다면요. 굳이 신약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 플랫폼 기술 자체를 다른 회사에 라이센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기술 판매만으로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자체 개발한 신약까지 성공시킨다면 그야말로 단숨에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보유한 메이저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회사 경영진이 2026년 말까지 1억 달러 이상의 신규 파트너십 계약을 추가로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 비전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 목표 달성 여부가 중요하겠군요. 그럼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야심차게 진행하던 핵심 임상 프로그램들이 기대했던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연이어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신약 개발의 벽을 넘지 못하는 거죠. 또한 아까 언급했던 경쟁사들이 리커전보다 더 빠르거나 혹은 더 우수한 AI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적인 성과를 먼저 내기 시작한다면 리커전이 가진 기술적 우위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지속적인 현금 소진으로 인해서 자금 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유상증자 같은 자금 조달을 반복하게 된다면 기존 주주들의 가치는 계속 희석되고 주가는 장기적으로 부진할 위험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AI 기반 신약 개발 방식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최종 신약 승인 성공률을 정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시장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높은 기대감이 어느 순간 큰 실망감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정말 양극단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당신, 즉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시하면서 판단을 내리셔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분기별 실적 발표 숫자 자체에 너무 이희일비하시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리커전이라는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이정표들, 마일스톤들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현재 개발 중인 주요 신약 후보 물질들, 특히 임상 2상이나 3상에 있는 약물들의 데이터 발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고요. 또 로슈나 바이엘 외에 다른 대형 제약사나 혹은 기술 기업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리커전의 AI 플랫폼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진보를 보여주고 있는지, 예를 들어 관련 논문 발표나 기술 시연 같은 것들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회사의 현금 보유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현금 소진 속도는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표보다는 장기적인 펀더멘털 변화를 추적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리커전을 단순한 제약주로만 보기보다는 미래 신약 개발 기술 플랫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커전이라는 이 특정 기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뒤에 이 인공지능 AI 기술은 신약 개발의 속도와 비용을 과연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하기 어려웠던 아주 복잡한 질병들을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얼마나 열어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의료 혁신이 과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 분배의 문제는 없을지, 또 어떤 새로운 윤리적, 사회적 질문들을 우리 인류에게 던지게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커전의 사례는 이런 더 큰 질문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 발전의 이면까지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는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